오두막 이야기 95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은 미시간 대학에서 병리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로버트 루트먼슈타인 교수님과 그의 아내 미셸 루트먼슈타인이 쓴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책을 인문과 서적을 참 많이 읽을 때에 그때 선생과 같은 친구 뉴욕에서 목회하는 김원재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책인데 김원재 목사님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 책이 왜 쓰여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5페이지. 이 책은 창조적으로 생각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기 앞에 보면 창조적 사고와 지식 대통합이라고 적혀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는 언어로 표현되기 전부터 나타나며 논리학이나 언어학법적인 법칙이 작동하기 전에 감정과 직관, 이미지와 몸의 느낌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 창조적 사고의 결과로 나오는 개념은 공식적인 의사 전달 시스템, 이를테면 말이나 방정식, 그림, 음악, 춤 등으로 변환될 수 있다. 진짜 멋있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정신들의 경험을 둘러보는 것으로 이 책의 출발점을 삼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기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생각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알려줄 것이다.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의 도구를 사용한다. 이 도구들은 창조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관한 본질을 보여준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과학, 예술, 인문학 그리고 공학기술 사이에 놀라운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그들의 생각법을 관찰, 형상화, 추산, 패턴 인식, 패턴 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 등 13단계로 나눠 논리 정연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을 갈고 닦아 창조성을 발휘하는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들은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형상을 그리며 모형을 만들고 유추하며 통합적 통찰을 얻었다. 굉장히 조금 말이 어렵지만 쉽게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파버러티 알잖아요. 파버러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음악을 본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음악을 그리는 경우가 더 많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 그 그림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패턴 인식을 이용해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곤 했다. 그는 산과 강, 바위를 보며 전투 장면이나 기이한 얼굴을 연상하는 데 한 가지 형상의 무한히 다양한 대상을 그렸다. 여러분 좋은 그림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두껍죠. 약간 교육학 같은 책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 책에 갖고 있는 뭐냐? 이 통합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책의 목적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인을 만드는 것이다. 전인. 그러면 통합적 이해는 감각적 인상과 느낌, 지식과 기억이 다양하면서도 통합적인 방법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인용하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러분 여기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탄생을 통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는 어떻게 원리보다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었다면 어느 필립 얀시의 이 수상한 소문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신앙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책이죠. 이 앞에 이렇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은 쓴 목적이 믿음의 경계지대에 선 회의자를 위한 안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일본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관을 무엇을 말하는가? 이 보이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오늘 그 믿음의 영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이 책은 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왔다. 나는 우리 주위에 보이는 세계,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에서 출발한다. 이 세계는 또 다른 세계 어떤 소문을 전해줄까? 보세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연계와 초자연계.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인간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우리 목사가 이 책을 갖고 정말 어떤 믿음의 경계선상에 놓인 회의론자에게 아까 보면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생각을 갖고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25페이지. 아인슈타인은 이 시대가 완벽한 시단에 혼란스러운 목표를 가졌다고 말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을 원자보다 작은 미립자로 환원시켰고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은 우리가 아는 세상 대부분의 것을 정보 비트로 바꾸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물의 작동 원리는 알지만 그 이유는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참 얘기를 많이 해줘요.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서는 참 잘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할 것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보면 생각의 탄생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43페이지. 교육에서 무엇과 어떻게 결과는 곧 어떤 것을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이 분리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학생들은 이해함으로써 알미에 이르는 게 아니라 외움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현재 갖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 설교에 대한 아주 충격을 받았죠.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설교는 과학이래요. 그래서 아주 실증적으로 언어를 잘 연구하고 본문을 잘 파악해서 전달해야 할 책임이 설교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최근에 듣던 세미나는 이런 얘기예요. 설교는 종합 예술이래. 그래서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어떻게 보면 듣는 자들에게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그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을 극단적으로 분리시켜 놓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책 중에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페이지. 물리학자 아름망 프루소는 이렇게 얘기한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그렇습니다. 과학과 예술은 이제 분리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생각의 도구 13단계를 보면 관찰을 시작해서 그리고 통합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유추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단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쓴 책이에요. 오늘 설교도 그러한 마음을 도전을 갖고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설교할 때에 설교는 과학이면서 또한 예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정말 내가 멀리 무엇을 전하기 전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설교자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회의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얘기합니다. 전 목사, 설교의 복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야. 오늘 잘 믿을 수 있도록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성실하게 준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